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노년으로 향할수록 인생 후반전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거나 은퇴를 맞이하여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종종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아프면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특히 80대가 넘었다면 이제 고령자의 나이이기에 조심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후의 행복을 위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암과 당뇨, 고혈압 등은 우리가 걱정하는 병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했던 일들이 꼭 전부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40년 이상 10만 명을 진찰한 의사가 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를 통해 고혈압의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먹었는데요. 사람들이 말씀하시길 양심적인 의사의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하시더군요. 딱 저에게도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후의 병으로 알고 있던 고혈압이 일반적인 상식을 확 뒤집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이 생각한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정말 색다른 내용이어서 다른 관점으로 노후의 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꽤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노년의 행복을 위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영상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 혈압을 무시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할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주려 합니다. 부디 쇼크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은 전혀 걱정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이 말은 결코 호기심을 자극해 관심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주어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람?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병이잖아요. 둘 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심한 경우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지금 제 정신인가요? 고혈압이 무섭다는 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상식인데요 하시겠지요. 하지만 상식이라도 잘못된 상식이 아주 많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본에서 환자 수만 대략 5,500만 명인 고혈압은 국민병이라 할 만하지요. 성인으로는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셈인데요.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자라는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단지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을 뿐이지요. 그러니 고혈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병이 아닙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40년 이상 줄잡아 10만 명을 진찰한 끝에 내린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밝히겠지만 수많은 의료 행위 중에서 혈압만큼 거짓투성이 분야도 없습니다. 혈압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이 70대, 80대가 넘으면 혈압에 신경 쓰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이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많은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의 최대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경우나 지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요. 80대 노인의 실제 사례.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80세가 되는 한 노인은 필자가 혈압약을 끊게 한 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필자의 진찰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전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필자는 별일 없기를 바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자녀가 진료실을 찾아왔어요. 진찰을 마치고 물었지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최근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거리가 먼 필자의 진료소에 오기가 힘들어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60 정도가 나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말하길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가 하면 불안한 듯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건지 괜찮을까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대답하길 혈압약 부작용 같군요.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지요. 만성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요.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에시마 히로스 교수가 실시한 연구 중에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80년에 국민 영양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혈압 140을 경계로 고령자의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이 말은 혈압이 높을수록 누워서만 지내거나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역시 혈압은 낮아야 하고 140을 넘을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데이터도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 데이터에 따르면 혈압이 얼마가 되었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치매나 갑자기 몸져눕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져서입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다면 그 결과 자주 넘어지지요.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입니다. 뼈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섭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만성지능 저하는 걷기 같은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지요.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사용된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은 요산이 체내에 고이는 현상 때문에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헛기침, 잇몸 부종, 변비 부종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뇌경색, 심부전, 당뇨병 같은 무거운 증상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되었어요. 어떤 약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면 부작용 또한 강합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하지요.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고혈압의 기준치. 고혈압 기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불과 8년 사이에 50이나 낮춰졌습니다. 정말일까? 그러나 과장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2000년까지의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져 2008년에는 13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130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고혈압증으로 분류됩니다.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요?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요?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기준치가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 150의 정상인이 갑자기 환자로 둔갑합니다. 고혈압 기준치를 10 내리는 순간 10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었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죠. 그리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성인의 27.5%, 4명 중 1명 이상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고혈압약의 진실. 대부분의 국민은 짧은 기간에 고혈압 기준치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간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생활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구청, 시민회관 등등 심지어 마트에서 보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나 많으면 눈에 띄는 순간 무심결에 팔을 넣어 재어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목욕탕 체중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서서 체중을 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올라갑니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이죠. 스포츠센터였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후에 재본 것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혈압을 잰다면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자신은 걱정에 휩싸이지요. 그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밥 먹기 전에 재고, 샤워 전에 재고, 샤워 후에 잽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영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몰립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현대의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걱정하는 이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뇌경색.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왜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은 그냥 내버려두면 뇌졸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된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망 원인의 약 15% 차지합니다. 일본에는 약 15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고 매년 25만 명 이상이 뇌졸중 환자에 새로 편입되는데요. 그런데 뇌졸중에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의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출혈, 뇌 표면에 혈관이 생긴 혹이 터져서 지주막이라는 수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죠. 1999년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은 84%, 뇌출혈은 13%, 나머지 3%입니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출혈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뇌출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자 역전되었죠. 1990년대에는 뇌출혈이 10에서 20% 내외로 보합세를 유지한 데 비해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치솟아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뇌출혈이 이처럼 많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옛날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셌습니다.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의 육체 노동도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람의 힘에 의존했죠. 집안일도 가전제품이 없어서 청소나 빨래는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혈관이 약한 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출혈이 많았어요. 때문에 고혈압은 곧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는 이미지가 의사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뇌출혈로 사람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지금은 영양이 개선되고 육체 노동도 거의 사라져 뇌졸중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의 뇌졸중 이미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뇌출혈 예방을 위해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상이 30년 전에서 멈춰버린 셈이죠. 뇌졸중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뇌출혈에서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뇌경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혈압 기준치를 자꾸만 내려 혈압약을 먹는 걸까요? 물론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요. 그러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할 때 필자는 꼭 위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혈압을 약 없이도 치료하는 방법.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은 내려갑니다. 매일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살아있는 한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노후로 갈수록 노년의 행복을 위해 웃으면서 지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혼낸 후에 현기증이 나거나 머리가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화가 나서 생긴 흥분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신경이 짓눌린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갖춰진 본능적인 기능이지요.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원래 화를 낸 흥분 상태 다음에는 공격 또는 도주 본능이 있어요. 따라서 몸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격한 운동에 대비해 혈압을 올리게 되어 있죠. 이런 예는 화냄뿐만 아니라 놀람, 슬픔 등의 감정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충동으로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동요되면서 올리면 움찔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혈압은 급상승하겠죠. 마음의 쇼크나 충동을 크게 받으면 몸도 함께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쯤은 단전에 힘을 모으다 란 말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배꼽과 발,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항문을 조입니다. 그리고 상체 힘을 빼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턱을 당깁니다. 그러면 몸에 한 줄기 축이 세워진 형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등줄기가 펴지지요. 이는 요가나 무도, 무용 등에서도 공통된 자세입니다. 시합이나 무대 위에서는 마음의 동요 하나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화가 났을 때나 충격을 받았을 때 흡하고 배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며 어깨에 힘을 빼지요. 또한 배에 힘을 줌으로써 저절로 복근이 길러져 요통도 개선됩니다. 화가 나려 할 때 흡, 슬퍼지려 할 때도 흡. 이것만으로 마음은 안정을 찾아 동요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평소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 행복은 물론이고 건강을 컨트롤하는 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말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 큰 병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약은 최소 필요량만 사용하고 되도록 자연 치유력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한국의 60대 성인의 고혈압 환자는 50%이고 70대 이상에서는 65%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동년배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는 이미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약을 먹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소금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요. 소금을 줄이면 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싱겁게 먹는 것은 몸을 오히려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소금의 양은 우리 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소금도 어느 정도는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죠. 또 나이가 들어도 노후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땀이 날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0분 이상 하면 혈압이 5에서 8 정도 낮아진다고 하지요.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운동 시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퇴근길 30분을 빠르게 걸어서 5일 동안 해도 되고, 주말에 한 번 몰아서 150분 동안 등산을 하는 방법도 있죠.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심폐지구력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노년에 하기 괜찮은 운동입니다. 또 나이 들수록 건강한 식단을 해야 합니다. 밥이 주식인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약간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조금 더 늘리도록 하면 좋은데요. 신선한 채소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것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를 색깔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튀김에 들어있는 많은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죠. 그리고 나이 들어도 음주를 절제하고 금연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술을 시작하면 한 잔만 먹고 헤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소주 반병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웬만해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고혈압은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색다른 주장과 관점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해보셔야겠지만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과 행복 조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적인 의사를 만나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상태를 보고 나에게 맞게 진단을 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노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즐길 때입니다. 한 90대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근심, 걱정이 더 큰 병을 만들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90%라고 하시더군요. 과도한 근심 걱정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도 활기찬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